자, 고성호 칼럼입니다. 자멸하는 국민의힘,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권성동이가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마지막 기자 간담회인가를 했는데, 이자가 말이죠, 윤석열 계엄은 위법이고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도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배신의 칼을 휘두르고 그만뒀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저는 계엄령 발동한 그 다음날 저희 고성호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해제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프레임 덮어씌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불법이었다고 몰아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금 형사재판하고 특검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인지 제가 주장한 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불법이었는지 좌파들이 주장하듯이 이거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수년간에 걸친 치열한 이 법정 공방을 통해서 결론이 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성동이 이게 뭐라고 윤석열 계엄은 위법이다. 이렇게 딱 배신의 칼을 던집니까?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도 이해 안 돼?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 대통령 계엄령을 보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던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과 2030 청년들이 대통령의 몇 차례에 걸친 담화문을 보고 맞아. 대통령이 맞구나 하고 개몽됐다고 하고 있잖아.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지금 무식한 걸 이렇게 자랑해? 그것도 대통령 등에 다시 칼을 꽂으면서.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그래 용감하게 저항할 수도 있지가 되지만 지금 대통령은 끌려 내려와서 형사재판 피의자로 완전히 죽은 권력이 돼 있는데 그 죽은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 이렇게 다시 한번 칼을 꽂으면서 마지막 배신의 휘날리를 장식해? 나는 권성동 이자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참 저기 강릉에 지나가던 소가 지금 웃고 있네. 호가호의 그러면 권성동 아니야. 호가호의. 대통령에게 뭐 아부 안 하고 특혜 받은 적이 없을지 몰라도 지가 자가 발전해서 나 윤석열의 친구야. 윤석열의 최고 측근이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호가호의를 했는데. 권성동이 때문에 이준석이 저게 윤핵관이니 어쩌니 프레임 덮어 씌우고가지고 얼마나 대통령을 고생시켰는데. 권성동이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일체 상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 그 대통령이 당과 일체 상의 없이 한 거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강요들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반국가 세력의 준동과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몽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고 모든 기관을 접수하는 그런 계엄을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 주무부서인 국방장관 김영현하고만 상의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종북주사파들의 반격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그때 내가 사전에 한두 마디라도 하면 바로 그 사람도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으니 내가 당을 보호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온전히 나 혼자 책임지겠다. 그리고 계엄 주무부서인 국방장관은 어쩔 수 없으니
나하고 김영현 장관 둘이서만 책임지면 되지 않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걸 단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온전히 당신 혼자서 이 모든 부담을 안고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지그들 급하다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한테 미루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으로 등 뒤에 칼까지 꽂고 나가? 우리가 국민의힘 못 믿겠다 하지만 썩었다 하지만 배신자들 득식을 그린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마지막까지 배신의 칼을 꽂고 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그 김용태라는 자가 갑자기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지난 총선을 한동훈이 똘마니 노릇하면서 완전히 말아먹은 그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준이라는 자. 이 자가 지금 당무위원회 위원장, 당무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당무감사위원장. 이 자를 시켜가지고 뭐 후보 교체 파동을 조사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유일준. 이 자가 한동훈이 최측근 똘만이고 그리고 완전히 공천을 말아먹어서 선거를 망하게 한 주범이에요. 한동훈이가 제1적이면 유일준이가 제2적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이 유일준이가 비례대표 공천의 공관위원장을 겸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완전히 파행으로 얼룩지게 된 거예요. 그 책임자예요. 그 공범이에요. 그 주범이에요. 이런 자가 한동훈이가 그만뒀는데도 여전히 당무감사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버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김영태가 후보 교체 당무감사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 유일준이가 이제 칼을 휘두르게 된 거예요. 김영태가 한동훈이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유일준이를 앞세워서 후보 교체 당무감사하겠다는 것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김영태와 함께 비대위원을 했던 그런데 지금은 다 그만둬버린 그리고 김영태 혼자서만 지금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버르륵 되고 있는데 그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당무감사 받냐. 선거에서 고생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해? 야 조사할 거면 김문수부터 조사해. 김문수부터 단일화 약속 어겼잖아. 김문수부터 조사해. 그럼 나도 조사받을게. 이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또 아니 당계에 대한 당무감사는 안 하고 왜 후보교체 당무감사부터 하냐. 당계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부터 먼저 해라. 이런 요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문수의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후보교체 감사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대여투쟁을 해야지. 김문수도 자신을 교체하려고 했던 심야 쿠데타가 매우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지금 그거 가지고서 당무감사하고 자시고 할 그런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자, 당이 이렇게 개판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 지지율 탁탁 떨어지죠. 팍팍 떨어지죠. 갤럽에서 국민의힘 21%, 민주당 46, 더블스코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1. 뭐 다음 조사하면은 10%대로 떨어지겠네. 이게 말이죠.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0을 넘어서 52까지 올라갔던 그 지지율에 힘입어서 그 덕분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40%대로 진입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또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당 지지율도 다시 또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당 지지율도 40%대로 올라갔어요. 그랬던 것이
대선 끝나고 지금 며칠입니까? 딱 열흘이잖아요. 어떻게 열흘 동안에 이걸 완전히 반토막을 낼 수 있냐고. 20일이야. 이건 국민의힘이 탄핵 때 보여준, 그리고 대선 때 보여준, 그리고 대선 이후에 보여준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이 좀비 같은 이 행태들을 보고 정말 정내미가 떨어져서 다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것은 60대, 70대. 언제나 우리는 2번이야. 우리는 빨간색이야. 그냥 국민의힘이야. 어쩔 수 없어. 싫으나 좋으나. 아이, 무슨 신당창당 같은 얘기 하지 마. 라고 했던 60대, 70대. 60대 지지율은 25. 70대 지지율이 61에서 30.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청년들은 더 하겠죠. 60대, 70대는 흔히 자유파의 중추고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었던 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해놓고 나서도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선에 지고 나서 지지율이 좀 빠지는 거는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핵심 코어 지지층에서 반토막이 나는 건 처음 봤다. 모르긴 뭘 몰라. 국민의힘이 개판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국민의힘 보면은 짜증부터 나고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해요. 그래서 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 국민의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107명이나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데 시간이 걸려. 10%대에서 또 한두 달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빗자루를 들고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깨끗하게. 헌집, 완전히 무너진 집 고쳐 쓰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불도저로 확 밀어버리고 새 집 짓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 특단의 대책, 특단의 대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정리되는 대로 이 특단의 대책과 관련된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